술이야 맨날 술이야 너를 이렇게 내가 힘들 줄이야 삼분기 실적 시즌도 마무리되어가는 가운데 성적별로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예상치 못한 기업들의 어닝 쇼크와 주가 급락에 놀란 개인 투자자들은 믿을 만한 종목을 찾기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것이 바로 로봇주였습니다. 성장성과 안정성 모두 가지고 있다는 로봇. 과연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심 대표님, 바로 내일 로봇 섹터 관련해서 중요한 일정이 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이 오는 17일부터 개정지능형 로봇법이 시행되면서 실외 이동 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로봇이 야외 환경에서 혼자 주행하면서 배달이나 순찰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우리 영화에서 보면 영화에서 보던 게 이제 실생활에 더 현실로 좀 나타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제약은 많지만 앞으로 로봇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면 되겠습니다. 예, 조만간 야외 환경에서 주행하고 있는 배달이나 순찰 로봇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막상 이제 보행로에서 로봇을 만나거나 하면은 시민분들이 많이 불편해하거나 혹은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상상만 해봤을 때는 조금 무서울 수도 있겠다, 좀 위험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 수는 있지만 일단 실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면요. 실외로봇 같은 경우에서는 시속 15km 이하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고요. 운행 안전 인증 심사 같은 경우에서는 16가지 항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리고 기업에서도 좀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기 도입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들도 시속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피해가 없이 운행할 수 있을지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다 보니까 최대 시속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7에서 10km 정도, 그다음에 평균 시속 같은 경우에는 3에서 5km 정도밖에 안 나가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성인 남성이 걸어 다니는 속도로 운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냥 만났을 때는 뭐 큰 피해를 끼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좀 편안하게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17일 내일로 인해서 앞으로 조금 제약적인 부분들이 좀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기업들의 좀 더 활동적인 부분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좀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좀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생활에 로봇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게 느껴지는데요. 특히 최근에 이제 강남 테헤란로에 배송 로봇이 달린다는 뉴스들이 연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로 인해 가지고 로봇 관련주에 관심을 갖게 되시는 계기도 된 것 같은데요. 심 대표님 혹시 이러한 이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최근에 테헤란로 로봇 조성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제 우한 형제들이 주관을 하고 서울시, 강남구,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코엑스몰을 중심으로 해서 실내, 실외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로봇 실증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1단계는 10월 31일에 실내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시행을 완벽하게 좀 했었고 이제는 2단계인 실외에서 배달 로봇이 거리를 주행하는 그런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이번 개정안에 맞춰서 지금 시행되는 것이라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 실내 배달 로봇들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이 실외로 적용이 되면서 로봇 분야의 성장성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실내 로봇으로 확인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외에서는 조금 더 확인돼야 될 부분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전반적인 증권가의 평들이 로봇 산업군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모아가시면 좋은 이익을 좀 좋은 상승의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로봇 관련한 긍정적인 이슈가 이어져서일까요? 최근에 로봇 관련주의 대장주죠. 두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최근 로봇주들의 랠리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 어떤 흐름입니까? 네, 일단 지금 로봇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30%, 그다음에 T 로보틱스가 34%, 유진 로봇이 18% 정도를 상승하게 되면서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굉장히 좀 준수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3분기 실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면요. 3분기 누적 매출액 같은 경우에 361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로 생각해 봤었을 때는 17.5%가 상승한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최근에 어닝 쇼크도 터지고 그다음에 실적들이 안 좋았던 종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파두 같은 경우에 팹리스 기대주로 좀 꼽혔던 종목이었는데 파두 같은 경우에 어닝 쇼크로 주가가 좀 내려오다 보니까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가 좀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금리 때문에 뭐 북미 시장 회복이 조금 더딘 상황은 있지만 그래도 국내 시장 판매가 증가한 것이 로봇주들의 또 힘들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앞으로 로봇주들 실적이나 그다음에 로봇주들에 대한 흐름들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IPO 대여였던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이 이어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관심이 또다시 몰리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심 대표님, 증권가에서는 로봇 산업의 성장성은 단발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조금 전에 심 대표님께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한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겠는데요. 우선 긍정적인 부분은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인구 감소로 인해서 노동력이 부족하고 매년 상승하는 인건비로 인해서 기업의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로봇이 인간을 대체함으로 인해서 단순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것이 어려운 시장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부정적인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로봇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흐름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치에 있는 지금이 단기적으로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계속 관심을 두시는 게 좋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로봇 관련주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로봇 관련주는 성장주예요. 근데 성장주는 또 금리에 민감한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금리가 높아지면 좀 주가에 부담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심 대표님은 이 부분에 관해서 혹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실까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로봇주는 성장주고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기에서는 상당히 로봇주들이 눌림목을 좀 가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전체적으로 대외적인 상황이 좋아지면서 금리가 12월 달에도 금리가 동결된다는 그런 시장의 우세한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보면은 패트워치에서는 내년 5월에는 금리를 25bp 정도 내린다고 이런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흐름을 체크하시면서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요. 로봇 테마는 며칠 전부터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거든요.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께서 포트에 넣어놓고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테마군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로봇주에 관한 이야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로봇주에 관한 투자 전략, 자세한 분석과 전략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목요일을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이 로봇주에 주목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요.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 현대, LG, 하나 등등. 자,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신사업으로 로봇을 찜하면서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M&A 가능성 뭐 이런 이야기도 가끔씩 나오곤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윤 대표님께서는? 네, 맞습니다. 이제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전에 대기업들의 관심들을 좀 받게 되면서 대기업들이 로봇 관련된 기업들을 좀 물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투자를 하거나 M&A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스타트를 좀 끊었던 게 삼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이 로봇 기업의 지분율을 점점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벌써 14%가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에 뭐 LG라든지 현대라든지 하나 같은 기업들도 빨리 이 로봇 판에 뛰어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이 정의성 회장이 취임하고 나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 2021년도 사족보행이죠. 사족보행 관련된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시행을 하게 된 그런 모습들도 나와줬고 LG 같은 경우에서는 로봇 관련된 회사들을 전반적으로 지분 투자를 하면서 이곳저곳에 좀 발을 걸쳐놓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 같은 경우에서도 로봇 사업들을 키우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로봇들에 대한 판도 조금 넓어질 것 같고요. 대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지게 되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더 다양한 이슈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예, 로봇 관련 이슈 우리 생각해 보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로봇 산업에 대해서 한국이 빠르게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일본에 뒤처졌다라는 시각도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좀 이제 약간 이제 산업계에 오래 계신 분들은 뭐 기계하면 일지 아니냐 이런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혹시 심 대표님은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혹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가 예전에 만화 영화를 볼 때 일본 로봇이 먼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마징가 제트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나라 로봇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일본에 비해 더 나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기술이 로봇 기술이 일본을 앞질렀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우선 가져보고요. 자, 우리나라 로봇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세계 주요 국가라고 같이 비교 분석해 본 결과를 보면 우리는 R&D, 생산, 애프터마켓 서비스 등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통계치를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일본 기업이 전 세계 로봇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화낙, 가와사키, 야스카와 등의 기업이 글로벌 로봇 공급을 거의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좀 보면은 전체 공급량의 절반 정도에 가까운 23만 1,000대를 일본이 공급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독일에 이어서 4위를 좀 기록하고 있거든요. 최근 현대 로보틱스가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약 1,7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로보스타는 1,4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저희가 아직은 10대 기업에 들지는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크기 때문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말씀 들어보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일본보다 앞선 기술이 있는 기업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혹시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로봇 밀도 분야거든요. 로봇 밀도 같은 경우에는 제조 현장에서 생산자가 근로자 10명당 보급되는 로봇의 수를 말하는 건데 이 분야는 우리가 뭐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로봇 밀도가 141대인데 우리나라는 8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활용도 면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로봇 분야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협동 로봇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고 협동 로봇 시장은 전체 제조용 로봇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 정도거든요.
그러나 성장세는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거의 4배의 성장성을 좀 보였습니다. 자, 최근에는 연평균 30% 정도의 성장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협동 로봇 분야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산업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로봇 관련주들 지금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게 되면요. 자, 로봇 관련주들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뭐 발전 가능성 높다 이런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투자 관점 아니겠습니까? 자, 로봇주 투자의 최적 타이밍일까요? 지금 현재가? 그렇다면요. 혹시 지금 주목할 로봇 섹터는 그리고 최선호주는 무엇일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윤지훈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우리 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봇을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이제 분야가 협동 로봇입니다. 협동 로봇. 이 협동 로봇이 연간 30% 이상의 성장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로봇 테마에서는 앞으로 이슈를 생각했었을 때도 좋은 먹거리로 작용한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제 협동 로봇 분야에서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삼성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협동 로봇 관련주 중에서 찾는다라고 하시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이 이제 성장하면서 너도 나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얼마나 더 정밀하고 섬세하고 얼마나 더 부드럽게 로봇들이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 즉 로봇에 대한 퀄리티들을 우리가 신경 쓰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감속기 분야입니다.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 효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로봇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까지 또 키워준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이 성장하면서는 이 감속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관련된 기업으로는 우리 SPG라는 종목이 있으니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우리 SPG 같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윤준 대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SPG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협동 로봇 분야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할 거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10월 30일 날 장대 양봉을 좀 만들면서 추세 전환을 만든 종목이 있었거든요. 바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제가 두산 로보틱스를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최근 매수의 주체로 연기금이 한 10거래일 동안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21선의 지지를 좀 받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갭 상승을 만들면서 이전의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깨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5만 원대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고 이전에 10월 30일 날에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그때 종가인 4만 1,000원을 이탈할 시에는 손절가로 좀 보시고 거기에서 손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점진적인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두산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기적으로 대응하시고 조급하게 이렇게 매매하시거나 또 그렇게 뭐 빠르게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가져가시면 충분한 수익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로봇 관련주에 관한 윤준 대표와 심정석 대표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긴 관점에서 장기적인 성장을 노려보자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목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